김동완의 경청 투어. 오늘은 장흥에 왔습니다. 소규모 학교, 특별한 선생님이 저는 퇴직 후에 학교가 그리워서 김동완의 경청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의 경청 투어. 오늘은 장흥에 왔습니다. 장흥하면 천관산 그리고 아름다운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놀러 왔었죠. 그리고 뒤로 보이는 탄진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름이면 장흥 물축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 위로는 장흥 토요시장이 있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에는 맛있는 먹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장흥 삼합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예전에는 인구가 많고 큰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사람이 없네요. 초중학교 한 24개 교 중에서 17개 교인 한 70%가 소규모 학교,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고요. 올해 14살 이하의 유소년 인구가 한 3천여 명 되는데 그 5, 6년 뒤에는 한 1,700여 명으로 줄을 거라 그러고요. 그러고 보니 장흥의 이 전남의 모든 문제인데 한번 작은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장흥에는 이렇게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학교에는 특별한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선생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년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다시 시골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학교가 그리워서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서 잠시 이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이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선생님을 모시고 특별히 작은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어떤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학생들 직접 지도한 지가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와 비교하면 학교가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접했었습니다만은 시골에 학교 와서 보면서 느끼는 점이 진짜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교직 생활도 반성도 되고 또 선생님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학교는 이제 교육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니까 근데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게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데 그 교육 과정 운영의 어려움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의 가장 중요적인 교육 활동인데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도 많이 정립이 되어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과정이 예산 편성 시기와 불일치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12월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로 인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2번, 3번, 4번 수정이 되고 또 개학 이후에도 학생들 그 교육 활동에 대한 예산이 계속 내려오면서 아무리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고는 하지만은 너무 많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한다 그럴까요? 좀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그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화시킬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면서 좀 그런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생각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 수준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현직에 있을 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에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2월 달 초에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일반 회계와 학교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서 들어오고 다시 그걸 또 반영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서 극단적으로 불필요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는 피로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그런 모든 기본 조건들이 완성이 돼서 선생님들이 1월 달 근무 이동하기 전에 완성이 돼서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교육과정 편성이나 예산 시기를 앞당기는 거는 이제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한 해 동안 매년 반복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무 과중, 선생님들이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 노책이 없을까요? 현재 학교에서 교무행정 업무경감팀, 예. 교무경감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은 학교에서는 적은 인원을 그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교원 1인당 그 부하가 되는 업무량은 대규모 학교보다는 몇 배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작은 학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가 행해지고 있는 교무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역 교육청에서 일괄 모아서 지원해주는 방안, 업무가 경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남은 시간만큼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 교육과정 안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또 그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는 문제, 또 지역에서 정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인사제도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은 어떻게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여기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 이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과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역의 특성도 파악이 되고 학생들 특성도 초, 중고까지 연계해서 파악을 하고 해서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비경합 지역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 근속 상한 연한 이거를 좀 폐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충분히 자기 꿈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농촌 작은 학교에 보면 젊은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발령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들과 그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 이런 조화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기간제 오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내가 가서 그 젊은 선생님들과 어떻게 융합이 잘 될까. 그래서 저기 와서 처음에 와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배달해보고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들의 그 어떤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나 그 시스템 자체가 선후배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사제도에 따라서 출퇴근해야 되는 관계,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이 쓰는 단어와 제가 쓰는 영어라든가 이런 차이.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선배와 후배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좀 바꾸어진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꼭 교육력 증진으로 연결이 되겠죠. 뭐 멘토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들은 또 물리적으로 그런 선배와의 대화 시간 자체를 또 업무 부담으로 여기고 왜냐면 업무가 많은데 학생 생활 지도나 학습 지도, 보충 지도 이런 시간도 막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런 점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 그다음에 수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사용되는 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면서 해야 되지. 생각은 과거에 있으면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걸 기저로 해서 교사 선후배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한번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 하면 통폐합을 대안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또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들으셨을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 통폐합 문제는 그냥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우리
전라남도도 얼마 있으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단서가 학교가 살아야 지자체 마을이 산다. 또는 마을이 이게 없어진 이유는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절대 폐교를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학교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전남 교육 모델인가요?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했던 스쿨타운이나 에듀클래스 같은 그런 광역적인 거시적인 안방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이렇게 학교가 그냥 그 물리적으로 또는 계량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건 오히려 학교 교육을 특히 작은 학교를 잘 못 가게 하는 방향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물리적인 통합에 대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에듀클래스 뭐 타운 제가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이죠? 예. 제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2005년부터 계속 그 인구 정책하고 지자체 소멸 상황, 그다음에 그 결혼, 그다음에 인구 출산율을 대비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왔는데 하나 거대한 그 캠퍼스, 지금 대학 캠퍼스처럼 거대한 캠퍼스를 만들어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교육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마쳤을 때 부모에게 인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모든 교육 문화가 한 그 공간에서 같이 작동이 되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창의적인 새로운 방향 어떤 제시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학교 생각하면 항상 어려운 점, 약점만 생각하는데 물론 작은 학교가 약점도 있지만 직접 근무하시면서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학교의 강점은 사실 죄송하게도 저는 작은 학교에서 실제 근무 시간에는 작은 학교 근무를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에 더 오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이 전부 그냥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같은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전부 이렇게 한 형제처럼 끈끈한 정으로 뭉쳐있다는 것은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서 학교의 많은 일들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자율적인 학교 문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교단 문화가 자체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으로서 저희 같은 후배 교육자에게 어떤 제안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가 이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생을 걸고 가장 즐겁게 그 하는 것이 자기의 직장이고 직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하는 것을 가장 자기가 즐거운 취미로 삼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썼던 구호 중에 스스로 열정, 더불어 행복 이런 말을 썼거든요. 열정은 스스로 내는 것이지 제도나 환경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작용은 되겠지만 궁극으로는 자기의 철학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교육 철학을 좀 정확히 정립을 하고 그 철학을 지키는 활동만 잘해도 우리 교육은 살아나고 선생님들도 아주 멋진 선생님들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반대로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선생님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교육 시스템이나 그 접근 방식들이 과거 산업사회 시대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개념들을 미래 시대에 맞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을 더하면은 학교에서 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꼭 자기의 교육 철학을 정립을 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우리 교단 후배들에게 또 마무리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창한 구호나 시설 또는 첨단 장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확실히 해서 교단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힘만 길러주는 교육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역사적 소명을 다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그 열정에 철학을 더해서 아주 멋진 그리고 훌륭한 전남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열정, 더불어 행복, 그래서 행복한 전남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근속상한 연한 폐지, 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거점학교와 같은 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